카라투라 산맥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중국 서남부를 가로질러 순수한 사람들의 땅 미얀마를 지납니다. 이어 메콩강은 란쌍 왕국의 역사를 품은 라오스 내륙을 지나 삶과 축제가 하나인 땅 태국과 국경을 이루며 흐르고 위대한 앙코르 문명을 잉태한 캄보디아를 거쳐 마침내 베트남에서 메콩 삼각주를 만들고 남중국해로 흘러갑니다. 구름이 머물고 바람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의 시작은 아래로만 내달리는 서툰 물줄기였습니다. 때론 거친 계곡을 만나고 때론 넉넉한 능선을 만나며 강은 그 품을 넓혀갑니다. 강은 삶을 이어주고 또 삶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명을 통해 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명조차 넘지 못한 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강에 기대에 사는 사람들과 강이 잉태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해발 5,200m, 티벳 고원의 동북부에 위치한 칭하이성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관통하며 장장 4,900여 킬로미터를 흐릅니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윈난성을 통과하는 강의 상. 이곳에서 메콩강은 란찬강으로 불립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길을 하나 나서는 것도 강을 가로지르고 산과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길이 닦이면서 차가 오고 가는 더 쉬운 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다니던 길을 고집합니다. 길은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삶의 길이었고 그 옛날 차와 티벳의 말이 오고 간 교역의 길이었습니다. 옛길을 따라 이어지는 오래된 마을. 지금 이곳에선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원래 이 마을은 옥수수 재배가 주된 농사였습니다. 그러다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150년 전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해발 2020m의 고지대는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은 햇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도 농사가 쉬운 땅은 아닙니다. 산세가 가파른 이곳은 물이 귀한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농사가 가능한 것은 부족한 물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이 마을 사람들의 오랜 지혜 때문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온 한 줄기의 물도 강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돌로 물길을 만들어 마을 구석구석 물이 흘러 돌게 합니다. 그 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사용한 물은 다시 밭으로 내려보냅니다. 농부들은 필요할 때마다 물꼬를 트고 막으면서 소중한 농작물을 키워냅니다. 마을로 한 남자가 찾아듭니다. 공터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멀리 터친에서 온 수의사 쓰나 짜투이 씨. 그는 이 근방 12개 마을의 가축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 가축 예방 접종이 있는 날입니다. 마을과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니 수의사가 오면 옆 마을의 안부를 전해 듣느라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꽃부터 피웁니다. 집집마다 가축 수첩을 꺼내놓고 어느 집부터 먼저 할지 의논부터 합니다. 마을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19살의 얼무양이 매번 수의사의 일을 돕습니다. 어느 집에 어떤 접종을 했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그녀는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합니다. 수의사를 선두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본격적인 접종에 나섭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자 눈치 빠른 돼지들이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들지 않으면 날뛰는 가축들을 붙잡고 주사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마을 잔치라도 하듯 이렇게 몰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품앗이인 셈입니다. 이 집의 돼지는 아예 우리 깁스기에 숨어버렸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려고 두드리고 아무리 위협해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줄을 매 끌어내보려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까지 합세 한바탕 씨름을 벌인 후에 겨우 성공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닭과 술래잡기가 한창입니다. 수의사에게 주사 놓는 법을 배운 동네 아저씨가 직접 주사를 놓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가축들과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 조용하던 마을이 돼지 울음소리에 동네 사람들 웃음소리까지 더해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마을의 가축은 대부분 돼지나 닭, 당나귀로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젖소와 야크도 있는데 모두 마을을 떠나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파른 산길을 따라 7시간을 오르면 산 정상에 드넓은 초지가 펼쳐집니다. 마을의 젖소와 야크들은 이곳에서 풀을 먹고 있죠. 봄에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축과 함께 생활합니다. 청추마 씨는 이곳에서 2달째 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 초지엔 마을에서 모두 7명이 올라와 있죠. 이들이 돌보는 가축의 수는 소가 120마리, 야크가 8마리.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낮 동안에는 초지를 다니며 풀을 먹고 때가 되면 소들은 움막으로 돌아와 젖을 짭니다. 소나 야크마다 이름이 있는 걸까요? 부르면 스스로 찾아와 자리를 잡습니다. 길어지는 해걸음을 따라 소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저 멀리까지 소들을 부르는 아저씨의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는가 봅니다. 흐트러졌던 녀석들이 신기하게도 열을 맞추어 산을 내려옵니다. 소들을 데리고 나갔던 이웃 움막의 아뿌 츠리니부 씨가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건너옵니다. 마을에선 매년 순번을 정해 이렇게 번갈아가며 초지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함께 올라오기는 해도 각자의 움막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얼굴 마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리로 만든 빵과 따끈한 수유차 한 잔이 전부지만 이렇게라도 마주 앉아 적적함을 달래봅니다. 소를 몰고 나가고 젖을 짜는 일 외에도 이곳에 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버터와 치즈를 만드는 일입니다. 열심히 짜모은 젖에서 버터와 치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유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막대로 계속 젓는 것은 생각보다 고단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두고 온 가족 걱정도 잠시 있습니다. 노랗게 바닥에 가라앉은 지방이 버터입니다. 이것을 찬물로 다시 응고시킵니다. 다음엔 버터가 빠져나간 솥에 우유를 넣고 끓입니다. (20여 분을) 끓이면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을 고운 체에 받쳐 건져내고 물기를 빼면 우유에 단백질만을 뭉친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대량으로 쉽게 버터와 치즈를 만들고 소비하는 세상에서 참으로 더딘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만든 버터와 치즈는 이곳 사람들에게 소중한 농사이자 큰 수입원입니다. 가파른 산세를 따라 거칠게 휘돌아 흐르던 란찬강이 이곳 징홍에 다다르면 비교적 너른 품새를 내줍니다. 황토빛 강물도 여러 곳에서 유입된 물과 만나면서 한결 맑아졌습니다. 강이 넉넉해진 만큼 산의 능선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선 아래는 자연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푸른 이끼옷을 덮고 있는 이 나무는 자연산 차나무입니다. 그것도 몇백 년 동안 이 산을 지켜온 차나무입니다. 해발 1300m의 고지대. 안개가 많고 습도가 높다 보니 이 지역엔 절로 차나무 군락지가 형성됐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엔 윈난성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아이니족이 살고 있습니다.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을을 오래된 수문장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나란히 세 여인이 집을 나섭니다. 찻잎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산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니족에게 차나무는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찻잎은 1년에 3번, 봄과 여름, 가을에 한 번씩 땁니다. 자연산 차나무는 일반 재배종과는 잎을 따는 모습이 다릅니다. 나무를 오르내리며 따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작업해도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 18살인 양수행. 그녀의 가족들에게 차나무는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몇 년 전 아버지마저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양수행은 학교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돕고 있죠. 나 부부가 키워 채자면 매워. 길가 움막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양생네에게도 차 한 잔을 권합니다. 집에서 차나무가 있는 곳까지는 걸어서 40분입니다. 그만큼 산골 깊숙이 차나무가 있다 보니 쉼터 역할을 하는 이런 움막이 이 산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며 가며 차 한 잔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이곳 아이니족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부족답게 돌아오는 길에는 할머니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함께합니다. 집에 와서도 양수행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빈집에서 하루 종일 식구들을 기다렸을 어린 동생도 누나 곁에 붙어 떨어질 줄 모릅니다. 양수행은 어머니를 도와 어린 동생만큼은 잘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쉬지 못하기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따온 찻잎은 그날 덮어 말려야 합니다. 적당한 온도의 가마솥에서 찻잎을 덮은 후에는 다시 햇볕에 잘 말려 중간 수집상에게 넘깁니다. 저녁마다 이 마을은 처마 끝에서 피어오르는 차향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니족은 삶의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살림살이도 단출합니다. 오랜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나무집은 2층으로 나뉘어진 복층 구조입니다. 천장으로 연기가 나가는 큰 창이 하나 있을 뿐 따로 채광창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이니족 여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패턴은 예쁜 색색까지 실로 짜서 만든 주머니입니다. 아이니족 여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장신구입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기로 소문났던 할머니의 솜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런 전통을 이어받으며 삶의 고단함을 잊어왔습니다. 강의 모습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메콩강은 일터입니다. 작은 배를 띄우고 출어를 준비하는 사람들. 바다에 나가기 전 풍어제를 지내듯 이곳에서도 매번 간소한 의식을 치릅니다. 강의 신에게 올리는 감사의 인사. 강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늘 경건합니다. 이 지역은 낙차가 큰 지역이 많아 강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콘 파팽 폭포는 메콩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강에서 나고 자라 강을 떠나본 적이 없는 누원 삼촌과 조카 생. 그들의 일터는 바로 이 폭포입니다. 별다른 장비도 없습니다. 거센 물살에 그물을 던지고 맨몸으로 그냥 강에 뛰어듭니다. 그물이 돌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 번 자맥질을 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던지고 건져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폭포수가 위험할 법도 한데 그들에겐 그저 익숙한 일터일 뿐입니다. 수십 번의 그물을 던지고 겨우 한 마리 건졌습니다. 지금은 건기라 수확이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급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보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곳은 강바다까지 원한 곳입니다. 수십 번의 참액질 끝에 또 한 마리 건졌습니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물살 곁에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익숙하다고 고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자연에서 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엔 강의 한가운데로 가보기로 합니다. 밧줄 하나의 의지에 강의 이쪽과 저쪽을 오고 갑니다. 과거에는 이 폭포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획량도 줄고 워낙 위험해 이들처럼 맨몸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강 한가운데는 물살이 더욱 거셉니다. 몸을 지탱하고 있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고기들이 제법 줄에 주렁주렁 꿰졌습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며 강에 대형 나무 그물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상당한 양의 고기들이 이 촘촘한 나무 그물에 걸려듭니다. 우리네 원시어, 죽방염이나 어살과 비슷한 원리죠. แม่คลองนี่สำคัญคือแม่เดี๋ยวเป็นแม่น้ำคลองการทำมาหากินก็สะดวกผู้ปลาหน้าน้ำที่เกิดมาจากแม่น้ำคลองเอาถ้าบ่มีน้ำคลองบ้านส้นเฮาก็สิยากลำบาก 메콩강이 내주는 만큼만 걷어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그물은 소박합니다. 설치해 놓은 통발에도 몇 마리의 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 이곳 사람들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들의 수확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메콩강변을 흔들어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구니에 잔뜩 밥을 싣고 나와 강물에 씻는 아이들. 오빠 카우사이와 여동생 캄팽 라타리건입니다. 이곳 강변 마을은 예로부터 술을 빚어왔습니다. 메콩 강물로 담근 라오스의 전통주 라오 카오를 만드는 마을입니다. 두 남매도 술을 빚는 부모님을 도와 매일 아침 집과 강을 오고 갑니다. 강물에 술밥을 씻고 길어오느라 남매는 하루에도 10번은 이 길을 오고 갑니다. 남매의 집은 이 마을에서 대를 이어 술을 담고 온 집입니다. 30년째 메콩 강물로 술을 담그고 있는 통사으락 타니건 아주머니. 라오 카오주 맛의 비결은 메콩 강물과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 누룩이라고 합니다. อยู่นี่เห็ดอยู่นี่เราจะเห็ดธรรมศาสตร์เอาเบอร์สังโมงนี้ที่ว่าเก็บเมื่อกี้เนี่ยมาตำกับส้มกับข้าวเห็ดอยู่บ้านอื่นเขาจะเห็ดเพราะว่าแปลงจีนท่านมันจะได้หลายแต่ว่ามันคุณภาพของมันคิวแต่ว่าบนนี้แม่บ่ใส่เห็ดธรรมศาสตร์มึงแล้วเขาจะแซ่บดีบอก
술을 담그는 방식은 우린의 소주를 담그는 것과 유사합니다. 찹쌀밥에 천연 누룩을 넣고 일주일간 발효시킨 다음 그것을 다시 불을 지펴 끓입니다. 끓이는 통 위에는 찬물을 채워줍니다. 발효된 것을 아래에서는 끓여주고 위에서는 차가운 물로 냉각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증발하는 기체가 다시 액체가 돼 나오는데 이것이 라오스의 전통술 라오카오주입니다. 2시간 정도 지나면 가는 관을 타고 증류된 술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손쉽게 기계를 사용하지만 그 옛날엔 일일이 직접 맛을 보면서 도수를 맞췄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숙성된 메콩강물이 보여 강변 사람들의 삶의 줄기를 이루어왔습니다. 메콩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중국 윈난성의 얼하이 호수. 둘레가 116km. 이곳 사람들에게 이 대형 호수는 호수이기보다 바다입니다. 대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기대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붕어와 잉어, 장어를 비롯해 60여 종의 물고기가 이 호수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 호수에서는 고기 잡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기들의 산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물이 아닌 긴 통발로 새우만 잡습니다. 어부들은 통발로 새우잡이를 하면서 그 먹이가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민물새우는 깊은 물이 아닌 수초가 많은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호숫가를 돌며 아침에 통발을 설치해놓고 오후에 나가 통발을 걷습니다. 호숫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 스티로폼 배를 저어 호숫가를 돌며 10개의 통발을 걷어오는 것이 이 부부의 하루 일과입니다. 호숫가에 형성된 크고 작은 마을 가운데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바이족의 마을입니다. 바이족은 중국 내 소수 부족 가운데 15번째로 큰 부족입니다. 특히 바이족은 여성들이 알뜰하고 부지런합니다. 호수에 나가 고기 잡는 일 외에도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까지 모두 여성의 몫입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 큰 논밭이 이 마을엔 거의 없습니다. 집집마다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필요한 채소들은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바이족 여성들. 텃밭을 가꾸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묵묵히 모든 것을 내주는 강이 그러하듯 부지런한 바이족 여성들의 손끝에서 호수와 함께하는 삶이 또 하루 저물어 갑니다. 메콩강에 줄기를 대고 있는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입니다.
메콩강 하류 수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드나드는 거대 담수호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불어나면 언덕으로 피했다가 건기가 되면 다시 호수로 내려옵니다. 톤네섭의 수위에 따라 물 위를 떠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연꽃밭이 분홍빛 고운 색을 드러냅니다. 연꽃밭을 누비며 연밥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연꽃은 농부들에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꽃은 꽃대로 좋은 상품이고 꽃이 지고 난 후에 올라오는 연밥도 좋은 수입원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삶의 현장이 메콩강에 펼쳐집니다. 톤네섭에서 건져 올린 생선들이 거래되는 수산시장입니다. 냉동시설이 없다 보니 새벽에 걷어올린 생선들을 바로바로 사고 팝니다. 상인들은 배가 들어올 때마다 생선들을 사모으고 크기와 종류를 분류해 다시 시장에 내다 팝니다. 생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포구의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던 젓갈용 생선 껌플리엔을 가득 실은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닿자마자 퍼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내장을 손질하고 1차 가공된 상태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날씨가 더운 탓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생선이 상하기 쉽습니다. 어획량이 많이 줄어 거래되는 양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들인 생선은 모두 젓갈 만드는 공장으로 실려갑니다. 젓갈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 젓갈 마을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은 10여 가구만이 남아 젓갈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선 젓갈입니다. 젓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선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올라오는 거품을 걷어내면서 삭힌 생선물을 2시간 정도 달여줍니다. 물이 달여지면 그것을 체에 거르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엉밍리 할머니는 40년 넘게 간장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할머니의 간장은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다 끓인 간장은 얼마나 잘 숙성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숙성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오래된 사람이 그러하듯 오래될수록 간장의 맛 또한 깊어집니다. 토모유키 사토시는 오늘도 톤레삽 호수 여기저길 누비고 다닙니다. 그는 일본에서 온 어류학자입니다. 12년 전 메콩강을 연구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온 그는 톤레삽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톤레삽이 생태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토모유키 사토시는 톤레삽의 변화를 여러모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今このトンレサプ湖で起こっている環境問題の一つとして魚が減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減っている理由というのがカンボジアの経済が発展してきたので生活水準が年々上がっています。ここで暮らす人々が例えば頭を洗ったり、あとプラスチックやプラスチックを使うことが増えています。そこでみんな使ったものをそのまま自分たちの生活しているトンレサプ湖に捨ててしまうので、それで魚が年々減ってきているという問題が起こっています。 캄보디아 내 메콩강과 호수에 서식하는 어종은 400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모유키 사토시가 어류학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새로운 어종도 3종이나 됩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국민 소득이 점점 늘면서 급속도로 어종과 어획량이 줄고 있어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류로 오면 강은 상류로부터의 긴 여정을 풀어놓습니다. 강폭도 2km에 달할 정도로 넓어집니다. 베트남에서는 메콩강이 9갈래의 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메콩강을 구룡강이라고 부릅니다. 강은 바다로 가기 전 마지막 삶의 터전을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베트남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흐르는 강을 따라 수상시장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가장 늦게 형성됐지만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상시장으로 자리 잡은 까이랑 시장입니다. 이곳에선 파인애플을 비롯해 다양한 열대 과일과 농산물이 거래됩니다. 농장에서 과일을 직접 내다 팔기도 하지만 강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과일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상시장에 떠있는 배에서는 물건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Khó khăn thứ nhất là mình đi đứng không được thoải mái, đi phải không gì. Khó khăn thứ hai là chỗ ăn chỗ ở chỗ ngủ của mình nó hẹp. 배 위에서의 생활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지냅니다. 아이들이 심심할까봐 할아버지가 간식거리와 장난감을 사오셨습니다. 응웬 티타오 씨는 남편과 함께 멀리 끼엔장성에서 직접 재배한 파인애플을 싣고 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보고 싶어 잠시 들른 그녀의 친정아버지도 이 수상시장에서 파인애플 장사를 하고 있죠. 고정된 배들은 물건을 타는 배들이고
정박된 사이를 오고 가는 배는 모두 농산물을 사거나 정박한 배에 생필품을 파는 배들입니다. 하루의 장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이 되자 흩어졌던 배들이 서너 척씩 무리를 짓습니다. 상인들은 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대부분 수십 년 동안 이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가 다 잘 아는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모여 물 위에서의 생활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그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동이 채 뜨기도 전에 부지런한 부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한밤중입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동이 트면 본격적으로 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12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부에겐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주는 손님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 좋게 흥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모터 소리와 엄마 아빠의 흥정하는 소리에 아이들도 어느새 일어났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니 국수배가 다가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을 누비며 상인들의 아침거리를 파는 찐티찌앱 할머니입니다. 뜨끈한 육수와 함께 넣는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할머니의 쌀국수는 특히 맛이 좋아 상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 국수를 팔아 팔남매를 모두 키워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시장에 와야 힘을 얻는다는 할머니의 쪽배가 오늘도 수상시장을 누빕니다. 응웬 티타우시 배에선 오랜 단골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Chín không luôn đó. Chín nhiều lắm đó mà. Tại bà chế sách. Vậy sao? Bây giờ bỏ vài trái xanh ra đi là thấy cái hàng chín đỏ hết trơn luôn. Chế độ cũng không sao. Lên chơi Tùng ơi.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수상시장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치열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메콩강엔 삶이 있습니다. 강은 때론 거친 물줄기로 내달리고 때론 온화하게 품을 내줍니다. 많은 것을 내주고 많은 것을 실어 나르며 인도 차이나 반도 사람들의 삶 깊숙이 흐르는 강. 그들은 그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 부릅니다. 탯줄같이 흐르는 이 강에 기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